안녕하세요. 미주친의 시퍼스입니다. 오늘은 기존의 기업 분석 영상이 아닌데요. 미국 시간으로 2월 16일 시장에 큰 사건이 터졌죠. 바로 이항의 공매도 리포트 관련 사건인데, 이 공매도 리포트로 이제 장 마감 전까지 이항은 약 62%가량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애프터에 다시 20%가량 오르긴 했지만, 이항의 확실한 반박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 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영상에는 이항의 공매도 리포트를 분석하고 어떤 내용들을 언급했는지 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항의 매출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서 공매도에서 언급되지 않은 안전한 매출처가 존재하는지, 또한 이항의 향후 성장성과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항의 분석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서 이번 사건이 더 마음이 이제 아픕니다. 네. 그리고 물론 그때 분석 영상에서도 이제 중국 관련주 리스크와 매출 채권 리스크는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린 영상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마음이 아프고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기업 분석을 할 때 공시자료와 기업 보고서를 위주로 이제 영상을 제작하는데, 기업이 작정하고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제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라 이제 앞으로 영상을 만들고 기업을 공부할 때 저도 조금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서론이 길었는데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 공매도 리포트는 울프팩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발행한 30페이지, 33페이지 가량 분량의 이제 보고서인데, 울프팩은 이전에 아이치라는 중국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의 회계 조작 관련 공매도 보고서와 TAL이라는 이제 탈이라는 중국 교육 기업의 매출 관련, 즉 회계 조작 공매도 보고서를 터뜨린 것으로 유명한데요. 두 기업은 공매도 보고서 후 약 20%가량 급락 후 이제 주가가 다시 회복되긴 했죠. 네, 이 양을 보시면 장중 62%가량 이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울프팩이 발행한 이전의 공매도 보고서보다 더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보여져요. 이건 근데 아마 최근 이 양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것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이제 1년간 최저 가격은 7.5불, 최고 가격은 129불을 기록하는 등 이 양은 누가 뭐래도 이 드론주의 대장주로 불리면서 크게 주가 상승이 되었으니까요. 이번 울프팩 리서치 보고서에서 다룬 내용을 7개로 요약해봤는데, 이 30장가량 되는 이제 보고서에서 사기 매출 계약, 회계 조작, PR과 IR 내용 조작, 메인 공장 문제, 새로운 공장과 시설 건설 문제, EVTOL, 그리고 소송 중인 법적 문제 등을 다루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점적으로 공격하고 이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이 1번과 2번, 그리고 4번이었는데요. 하나하나씩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사기 매출 계약과 관련된 내용인데, 핵심 파트너 중에 하나인 상하이 쿤킹과 관련된 사기 계약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울프팩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핵심 파트너인 쿤샹이라는 기업은 홈페이지 등에 총 3개로 이제 주소를 기입했는데요. 그중 하나는 호텔 주소지였고, 두 번째는 총 11층 건물짜리에 13층으로 표기를 했고, 세 번째는 평일 오후에 이제 한 명의 직원만 존재하는 오피스였는데, 이렇게 총 3개 중 2개가 유령 주소지였고, 그나마 존재한 한 개도 굉장히 부실해 보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기업은 이항과 6,500불가량의 대규모 계약을 맺었었는데, 이 계약을 맺기 9일 전에 설립된 기업이라고 해요. 설립 당시 등록된 총 자본은 140만 불 가량으로 이제 매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아니 매출인데 이제 거래를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였다고 해요. 또한 첫 계약 후 4개월 뒤에 430만 불 가량의 추가 계약에 또 사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구매 계약서를 보면 첫 구매에서는 이항의 드론 제품 한 개 세트당 이제 2,100만 불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거래를 맺었는데, 몇 달 뒤에는 초기 가격의 1%도 안 되는 20만 불에 거래를 하는 등 매출 조작 관련 의심에 대해 이것은 이제 빠져나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사진은 쿤샹이 기입한 자사의 첫 번째 주소지인데요. 길거리에는 이렇게 호텔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진은 쿤샹이 기입한 두 번째 주소지인데, 총 이렇게 11층짜리 건물이지만 쿤샹은 주소지가 13층이라고 기입하는 등, 그리고 여기도 존재하지 않는 주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쿤샹과 이항이 체결한 판매 계약서인데요. 같은 모델의 거래이지만 그러니까 위와 아래가 달라요. 같은 거래지만 첫 거래인 이제 2019년 2월 당시보다 이 6월 때 거래는 같은 이제 제품이지만 가격이 1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항의 매출 채권 그리고 채권 회전일과 관련된 의심인데요. 사실 이 내용은 저도 이항 분석 영상에 리스크를 올리긴 했었어요. 2019년 IPO 이후 이항은 보고된 매출의 20% 이하만 이제 회수하였고 명시된 DSO 즉 채권 회전일이 최대 180일이지만 이항의 DSO는 200일이 넘는 등 매출이 실제 수익으로 잡히질 않고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2020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전체 매출과 매출 채권이 이제 비율을 볼 수 있는데 2020년 1분기에는 뭐 좋아 보였지만 2분기부터 이 급격하게 이 비율이 깨지게 되었죠.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증가되는 매출 채권 리스크는 제 분석 영상에도 리스크를 올렸지만 저는 이때 당시에는 매출이 뭐 너무 크게 증가하면서 일어난 이제 매출 채권 증가라 향후 추이를 유심히 봐야 한다고까지만 언급했었는데 조금 후회되긴 하네요. 네. 다음은 PR과 IR 내용의 조작 관련인데요. 이것은 기업이 자사를 홍보하는 데 사용되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이제 관련된 내용이죠. 보시면 상장 후 14개월 동안 이항의 PR팀은 약 50개의 보도자료를 발행하며 투자 열기를 띄웠다고 하는데 알아본 결과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중 이제 중점적인 자료는 이항은 중국 기업으로서 투자 보고서를 영문과 중문 두 개로 나누어서 발행했는데 각각 중요한 내용이 달랐다고 합니다. 또 실제 내용도 달랐고요. 먼저 이항은 북미 지역에서 이 패신저 그레이드를 받은 플라이트 서티피케이션을 받았다고 소개하였는데 실제로는 북미 일부 지역에서 이제 레크레이네이셔널 테스트용만 하다가 이제 이 테스트용만 허가가 되었다고 해요. 또한 영문 PR 자료에서는 자사를 이렇게 소개하였는데 중문 원본에서는 이 커머셜과 패신저 그레이드 두 단어가 빠져 있었고 실제로 이 해당 라이센스는 이항보다 1년 먼저 받은 기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세계 첫 번째라는 타이틀과 관련된 이슈보다는 이 커머셜 패신저 그레이드가 인정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오네요. 마지막으로 이 유인 드론의 규제 허가에 대한 문구가 영문과 중문이 각각 다르게 기입되어 있었어요. 먼저 영문에는 EH216이 중국 시장에서 규제 승인을 받았다고 하고 중문으로는 또 북미 유럽 시장에서 상업용 규제 승인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어디에서도 아직 상업용 규제 승인은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드론이요. 그래서 테스트 비행 허가는 가능하지만요. 이게 마음이 아픕니다. 이전에 저도 이 이항이 공개한 영문 버전만 보고 이제 믿고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건 좀 타격이 크네요. 네. 다음은 이항의 본사와 메인 공장 그리고 생산 관련 이슈인데요. 울프리서치가 실제 본사를 방문해 본 결과 이항의 본사는 정상적인 공장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울프팩은 과거에도 여러 번 이런 공장 사기와 관련된 사건을 잡아낸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다음은 울프가 언급한 4가지 의문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평일 오후임에도 건물은 대부분 비어 있었고 생산 활동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의 제로 수준의 보안이었는데요. 이런 보안 시설로 이제 이항이 주장하는 지적재산권 등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는 거죠. 세 번째로도 보안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조사자가 평일 오후에 그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혼자 20분가량 이제 공장을 구경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공장에서 생산과 관련된 어떠한 장비와 직원들 그리고 드론 조립과 관련된 설비가 이제 없었다고 해요. 이것은 울프팩이 이항을 조롱하며 만든 사진인데 사진 속에 보안 직원 한 명이 앉아서 휴대폰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울프팩은 이 직원이 이항을 조사하는 기간 동안 가장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직원이라고 이렇게 비웃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뒷문은 보안도 없이 활짝 열려있어 누구든 자유롭게 진입이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공장 안에는 어떠한 생산 설비와 조립 라인도 없이 이런 완성체 몇 대와 소포 상자들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이항의 공장이 아니라 중국의 다른 정상적인 헬리콥터를 생산하는 기업의 공장 사진인데 울프팩은 이항을 조사하러 갔을 때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의 생산 라인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정상적인 업체라면 생산 업체라면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됐죠. 하지만 이항의 생산 공장은 이렇게 빈통이었다고 하니 걱정이 좀 돼 보이긴 합니다. 물론 울프팩이 제공한 이런 몇 장의 사진으로 전체적인 것을 믿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보안이 뻥뻥 뚫려 있다는 것은 좀 심각해 보여요. 다음은 또 팀 오터라는 기업과 이항의 관계인데요. 이건 좀 충격적이네요.
T모터는 중국의 이런 모터를 뭐 제조하는 업체인데 허비 수준으로 검증이 되지 않고 저가형으로 모터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보시면 이항의 이 드론들을 이제 이 드론이죠. 이걸 이제 T모터가 만들어줬다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이 위의 사진은 T모터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그림인데 이항의 드론과도 많이 닮았죠. 왼쪽 아래는 이 사진은 T모터가 제공하는 이제 자사의 모터 확대본이고 오른쪽은 이항이 공개한 드론 사진인데 이 모터 부분이 굉장히 닮았다고 합니다. 뭐 여기서 이항이 T모터에 OEM을 줬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T모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검증을 받지 못한 굉장히 저가형 모터 업체라고 합니다. 네, 이 리포트를 보면서 계속 마음이 적막해지는데요. 다음은 윈프에 있는 이항의 새로운 공장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항은 분명 공시자료에 유인기 생산과 관련하여 중국 윈프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후에는 이제 공장을 만들었다고 하고 생산 설비가 가동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이로 인해서 향후 매출 성장도 클 거라고 말했고요. 하지만 울프팩이 알아본 결과 이항이 새로 건설했다라는 건물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항은 기존에 존재하던 이 건물에서 렌트를 내며 이제 임차인으로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앵커 테넌트인지 건물 정면에는 기존에 있던 기업의 간판을 떼고 이항의 간판으로 바꾼 모습이에요. 다음은 윈프의 이제 위에서 설명드린 이 공장의 내부 사진인데 이항은 이미 생산이 시작되었다고 밝혔지만 2021년 2월 방문 기준 이제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공사가 언제 완료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항의 또 다른 설비죠. e폴트라는 건데요. 이항은 총 3층 규모의 이제 드론 e폴트를 2020년 4분기 기준 완공했고 운영 중이라고 밝혔는데 뭐 실제로도 찾아가 보니까 이런 e폴트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건설 허가증 또한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지난번 이항 분석 영상에서 올린 내용인데 이런 수직 이착륙을 하고 허브 역할을 해주는 e폴트가 영상으로도 있었어요. 근데 울프팩에 따르면 이런 건 존재하지도 않고 뭐 3D 렌더링 기술로 만든 눈속임일 거라는 말을 합니다. 다음은 이항의 수직 이착륙 기술인 이제 EVTOL과 관련된 의문점인데 뭐 32년간 나사의 엔지니어로 일하고 지금은 우버에서 연구 중인 닥터 마크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분은 이항의 영상을 보고 이제 EH216의 퀄리티는 러프하고 모터 수준이 너무 낮아서 절대로 승객을 태우면 안 된다고 밝혔어요. 또한 이항의 연구개발비는 지금 1,000만 불 정도 수준인데 정말 무인 드론이 활성화되려면 기계뿐만 아니라 뭐 건물 부지, 네트워크, 긴급 착륙 시설 등등 다양한 설비 등도 투자가 되어야 하면서 정말 활성화가 되려면 약 50억에서 100억 불 가량의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 사실 이 내용은 지금 와서 말하는 뭐 결과론적인 인터뷰이기도 하고 저도 이항 영상을 만들 때 뭐 이항의 유인 드론이 시장이 지금 당장 실행될 거라고는 언급 안 했지만 뭐 그래도 현재 존재하는 드론 기업 중에서는 가장 빠른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감 또한 조금 이제 흔들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인터뷰죠. 마지막으로는 이항의 법적 문제입니다. 울프팩은 현재 이제 이항의 ADR은 중국에서 법적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항의 자산과 운영권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광저우는 중국 법원에 의해 지분이 95%가량이 동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이것은 채권자의 취소권에 의한 동결인데 이제 이상함을 느끼고 거래를 취소하기 위해 제기한 이제 채권자에 의해 요청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 법원은 채권자에게 부채를 상환시키기 위해 이항의 지분을 강제 청산할 수 있고 이항의 ADR 즉 미국 예탁 증서는 완전히 뭐 가치가 없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법적 보상도 받지 못하고요.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에게 공매도 리포트 중 가장 파격적이었던 사건들은 이제 루이싱 커피와 니콜라였을 텐데요. 루이싱은 회계 조작, 니콜라는 생산 관련 의심이 있었죠. 두 회사 모두 이제 아직 공매도 보고서 내용을 제대로 반박 못하고 낮은 주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루이싱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OTC 마켓으로 아예 퇴출이 돼버렸죠. 이항도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향후 뭐 회계 조작 관련 감사를 통해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갈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항의 제대로 된 반박문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항이 반박 성명을 내긴 했지만 해당 내용들에 대해 정면 반박은 못했어요. 아직 너무 빠르기도 했고요. 이항이 정말 공장 설비가 전혀 없고 부품들을 외부에서 조달하고 단순 조립만 하면서 보여주기용으로 채택한 거였으면 좀 심각해 보이죠. 매출 뻥튀기도 있고요. 이 두 개를 합친 사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항의 매출 구조를 한번 볼게요. 전체 매출 중 이제 드론쇼와 스마트 시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가량 되었죠. 그리고 이거 이런 영상은 제 지난 이항 분석 영상에 다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리고 이건 지난 이항 분석 영상에서 올린 자료인데 이항은 현재 유인 드론, 드론 배송, 스마트 시티, 그리고 드론쇼 총 이렇게 4개의 사업을 진행하며 매출을 증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었죠. 근데 지금 공매도 보고서에서는 이런 주로 이 유인 드론과 관련된 내용 위주였어요. 그리고 패신저 그레이드 이런 거랑 랜딩 패드 등등도 이런 것도 이제 다 유인 드론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이항이 정말 해명을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미 큰일이 났지만요.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면 아직 나머지 이쪽 사업부의 성장성과 매출은 아직 공매도에 타겟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의욕이 없는 건지 그건 좀 궁금합니다. 이항은 지난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드론 배송 시장에서는 이 DHL과 협력을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DHL이면 세계 3대 운송회사 중 하나이잖아요. 이쪽과의 거래도 사기인지 아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스마트 시티, 즉 이제 중국의 도시들과 또 협력하여 감시 드론과 화재 진압 드론 등등을 운용하고 있는 이 사업부에서의 매출 또한 사기인지. 그럼 이건 거의 중국의 도시와 짜고 치는 사기일 텐데 그렇게 되면 너무 일이 커져 버리죠. 중국은 그렇게 관여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항은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는 중국의 도시들, 그리고 공항들, 다른 나라들의 이제 공항들과도 이제 매출을 이제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리포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드론쇼. 네. 드론쇼의 전체 이제 매출의 현재 23% 가량을 차지하는 이 드론쇼의 매출이 사기인지 아니면 경고한지 이거에 대한 리포트 내용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드론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이항 영상에서도 실제로 이항이 이제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영상을 좀 보여드렸죠. 그것도 조작이면 정말 할 말이 없네요, 그쵸? 진짜 그거 다 조작이면은 중국 기업은 아예 그냥 분석을 못해요. 사실 우리는 공시자료랑 기업이 설명하는 자료만 믿고 이제 하는 건데 다 가짜라면은 할 수가 없죠, 그쵸? 앞으로 저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하튼 결론적으로 보면 이항의 전체 4개의 매출 구조 중 유인 드론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었어요. 물론 자체 공장이 허술하고 부품들을 OEM 한 거면 문제는 있었겠지만 이제 보유한 특허와 기술력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항 관련과 사건이 잘 해결되길 학수고대합니다. 또한 비록 제 이항 영상은 제가 올린 이항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라 단순한 분석 영상이었지만 제 영상을 보시고 혹시라도 매수를 하여 큰 손해를 보신 분들께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